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안에 시험 범위를 당연히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교과서 120쪽부터 127쪽까지의 내용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그리고 광무개혁까지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과서와 노트를 준비를 하고 수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업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하자면은 수행평가 지금 수업 중입니다.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는 16일이죠. 16일까지 제출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지금 걷고 있으니까는 파일로 작성해서 파일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동영상에서 말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온라인 클래스 지금 수강 중에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교실에 앉아서 여러분들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공지 및 질문 게시판에 각 반에 맞게 방을 지금 개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하는데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꼭 와서 출석 댓글을 달고 만약에 질문사항이 생기면은 질문도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도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우선 어딜 피냐면은 124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 시기가 같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 그 시기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는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부터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댔죠. 왜? 을미개혁 이후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본인의 신변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간파천을 당행하죠.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누가? 고종이. 그래서 이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혁으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반발을 불러왔던 이 단발령이 바로 철회가 됩니다. 단발령이 철회가 되고 그리고 재정 일원화 어디를 중심으로 탁지하문이라고 배웠었죠. 탁지하문을 중심으로 했던 재정 일원화가 이제 다시 중단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자제가 다시 부활합니다. 연대책임. 그리고 23부로 지역 전체 지방을 23개의 부로 나눴는데 이거를 다시 13도로 다시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도가 또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13도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그 다음에 근대적 내각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 조선시대의 통치체제였던 의정부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의 일부 내용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됐다. 이건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정치면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에 독립신문이 발간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야겠죠. 교과서 120조.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중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신문의 창간이 됐는데 그게 누구? 서재필을 주도로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정부의 실책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언론이 발달돼 있어서
이거를 쉽게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의 생각을 또 반영을 해서 국가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중간에서 언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는데, 이 독립신문이 지금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독립신문 책에 그림도 있죠. 독립신문은 뭐에 또 나오냐면은 이런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기 순한글 판과 영문판이 혼용돼서 같이 나왔다라는 것도 나와요.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은 독립신문 전후로 신문들이 막 발간돼서 신문들끼리만 묶어서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각자 신문들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어떤 그 신문에 대한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독립신문부터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관파천 전후로 해가지고 이 독립신문을 발간해서 서재필이 이제 주도해서 무엇을 추진하냐면은 독립문을 건립하자고 이제 추진을 합니다. 독립문은 뭐였냐면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을 하자. 그 자리에 독립문 지급 있던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영운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영운문. 그래서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은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것도 서울로 들어올 때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웰컴 투 서울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써진 건 아니고. 그래서 웰컴 투 서울 이렇게 하는 용도의 문이었는데 그 문을 헐고 그 기념으로 독립문을 건립하자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겠죠. 건물을 지으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이 독립문의 건립에 필요한 돈을, 독립문 건립을 내세우면서 그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주요 사상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유민권, 자강개혁, 자주국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은 알겠죠. 민권을 중요시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자주국방, 우리 국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개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토론회나 강연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계몽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 자금만 이렇게 건립 기금을 내면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돈으로 독립문이 건립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순서를 어쩌다가 한 번씩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0쪽에 보면은 지금 전체 이 흐름이 지금 120쪽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아관파천 시기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국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왜? 왕이 지금 뭐 볼모로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왕이 어쨌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영향력이. 그리고 이제 열강들, 우리 꼭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열강들이 지금 어쨌든 왕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외국 공사관에 있는 걸 틈타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매우 많이 침탈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진 않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 배경 설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령도 조차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한러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독립협회 내용을 우선 더 한번 살펴보면은, 독립협회 여기 보는 거예요. 독립협회 지금 여기서 연도가 갈리는데, 여기서 연도가 어떻게 갈리냐면은
지금까지 내용은 물론 여기 저령도 여기 영향력 열기권 침탈 이쪽 내용은 여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은 189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환궁을 아간 파천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데 환궁 경운궁으로 들어갔는데 이 환궁 이후를 1897년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1897년부터 이제 이후로 1897년 이후로 있었던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내용도 지금 물론 1896년에 이렇게 창설이 됐지만은 1897년의 내용은 따로 옆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내용을 우선 상세히 보면은 우선 지금 121쪽 내용입니다. 만민공동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는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가감없이 신분과도 상관없이 물론 신분제는 이미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그냥 전체 앞에서 토론하는 자유발언하고 토론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한 그 회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이게 이게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은 이게 관민공동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자유발언이나 뭐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석탄 창고 부지를 설치하려고 부산의 저령도를 뭐 떼달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다 들어주면은 당연히 우리의 이권이 많이 침탈이 되니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민공동회에서 이거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저지를 하게 된다.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 저령도 조차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당연히 잘 나오니까는 색깔로 표시하겠죠, 지금. 그래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서 122쪽 내용입니다. 관민공동회가 아까 말했듯이 각계각층의 국민이나 단체 거기에다가 정부 대신까지 참여해서 광범위한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민공동에서 뭐를 결의하냐면은 헌의 6조라는 것을 채택을 해요. 헌의 6조. 그래서 122쪽의 아래에 지금 자료 보면은 1조부터 5조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조부터 5조 중에서 좀 주요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을 지금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헌의 6조 내용 알아야겠죠.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여기에서 뭐 따로 나온 건 없지만은 제2조가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재정의 일원화들을 다시 시행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 그래서 제4조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피고가 뭔지는 알죠?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4조의 내용.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헌의 6조로 채택이 되고, 이 헌의 6조가 이제 고종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신중추원, 이 개정안을 토대로 중추원 신관제가 새롭게 공포가 되는데, 그래서 이 중추원 신관제에 따라서 새롭게 중추원을 이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예요. 지금이 의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추원이. 이게 중추원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 이게 새롭게 관제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종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하겠다의 내용을 반영해서 새롭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추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선출 전날
독립협회, 이 중추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출하기 전날에 바로 해산명령을 해버려요. 왜 해산명령을 하게 되느냐? 이 독립협회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누가 이거를 시기 질투하냐면은 보수 세력이 여기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음모론을 모함을 해요. 저기 고종한테 가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공화정이 뭐예요? 공화정은 함께 공짜죠. 그래서 왕이 있어요, 없어요? 공화정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이 서로가 똑같이, 지금이 공화국, 우리가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화정,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고종이 당연히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에 결국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산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국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여기까지 내용으로. 근데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단체는 아닌데 그만큼의 어느 정도 역할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내용들, 독립신문부터 해서 독립협회까지 내용들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중간에 헌이육조랑 중추원 신관제도 나오는데 잘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교과서 124쪽으로 넘어갑시다. 124쪽 내용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간파천을 끝내고 나서 환궁을 한다고 했죠. 1년 만에 환궁을 하게 되고 그 해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연호로 황제잖아요. 황제 국가로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국이다 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무자를 따가지고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광무개혁의 내용이 이제 쭉 뒤에 이제 125쪽, 6쪽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무개혁은 구본신참 이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동도서기론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라는 내용으로 그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고종이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지금 교과서 125쪽에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보면은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이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이 모두 황제에게 부여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제 군주제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대한제국이랑 광무개혁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 개혁안들, 패전개혁안이나 14개조 개혁정강이나 가보개혁, 을미개혁 내용들 다 보면은 좀 더 발전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공화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입헌군주제, 좀 다른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는 광무개혁 왜 쉽냐면은 내용을 딱 보면은 모든 권한이 황제한테 가고 대한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면 이때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랑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사실 쉽기 때문에 여기 그 자료를 이거를 눈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데서 한 문제씩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독립협회 한 문제, 그 다음에 광무개혁 이쪽
금방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고 내장원을 설치합니다. 원수부는 뭐 한대냐면 군대를 모든 군대권을 황제가 갖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군대의 사이즈를 확대 개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장원을 설치하는데, 이 내장원은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익사업을 관할하게 해서 여기서 돈을 벌면은 이 돈은 누가 쓴다고요? 이 돈은 고종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황실의 권한,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봅시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양전 사업과 지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양전 사업이 뭐였어요? 양전 사업은 계속 나와요. 그 전부터 계속 양전 사업이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토지조사라고, 토지조사. 토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전과는 좀 달라요. 토지를 조사를 하는데 서양의 측량 방식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좀 근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측량한 걸 가지고 뭘 발급하냐면은 지게라는 걸 발급합니다. 교과서 125쪽에 사진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지게로 샘플로 나오는 지게인데, 지게가 쉽게 생각하면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당연히 소유권을 누군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이거 뭐 문중에서 대대로 내온 땅 그냥 이런 정도예요. 자기 땅 분석 조그만하게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왜? 항상 모든 땅은 당연히 왕거니까, 왕토사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배웠을란가 모르겠는데, 왕토사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소유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유권은 뭐 국민들, 농민들한테 있지만은,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알고 이게 가상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모든 국토는 왕 것이라는 그 기본 전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에서 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지금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래서 지게라는 내용, 지게의 이름 잘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이고 지고 가는 그 지게 아니에요. 이거 달라요, 이게 글자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 넘겨서 126쪽 보면은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제 식산흥업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상업이나 국제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근대 시설을 새롭게 도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화랑 전차, 그 다음에 경인선 등이 새롭게 도입되게 된다. 아울러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을 강화를 하는데, 유아교육과 성균관 교육은 그대로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이제 학교들, 다른 명목상의 상공학교나 여러 강무학교 등 이렇게 실업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런 신교육도 실시를 했다. 그래서 교육도 이제 구본신참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 126쪽 아래쪽에 보면은 외교활동 나오는데, 우리가 어쨌든 황제국을 표명을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렇게 내용 보면은 여러 국교도 수립하고 통상조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갑자기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갑자기 커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원래 커졌었는데, 이게 러시아하고 비등비등하게 되면서 이게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강들의 세력 균형 속에서 우리가 그 태풍 속의 눈,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 잠깐 개혁을 할 수 있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강의 간섭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이게 열강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던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세력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게 오래가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는 아예 이런 것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 내용은 이제 128쪽부터 중단원, 사단원 내용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원격 수업으로 이 내용 들어갈 거고, 지금 우리 1학기 시험 범위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지만은 4단원부터는 안 들어가지만은 이거를 다음 학기에 바로 출제를 할 거니까는 수업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은 시험 제가 힌트는 따로 드릴 게 없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뭐 온라인 학습도 하고 EBS 강사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도 듣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헷갈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항상 기준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왔으면은 문제로 뭐든 출제할 수 있다.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제가 페이지 수는 다 보라고 했어요. 항상 수업 시간마다 보라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잘 하시고, 교과서만 또 보면 안 돼요. 왜? 필기 자료가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죠. 추가적으로 교과서 외에 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당연히 수업을 했으니까 시험에 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랑 교과서랑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중간에 그 온라인 학습, EBS 강사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 했던 내용들, 거기 어디였냐? 거기 내용들 다 이제 각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따로 더 했었어요. 선생님이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 줬는데, 내용은 다 설명했고, 그때 필기가 하나 빠진 게 있었죠. 그 필기가 저기 갑신정변 이후에 그 사회 뭐 조선 뭐였지? 갑신정변 이후의 내용들이 그때 빠졌었는데, 그것도 업로드 해놨으니까 필기 자료 그 업로드 한 거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다 하면은 바로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다 모든 반 똑같이 지금 진도 나가고 있고, 6반도 모자란 거 보강 자료로 제시를 했으니까, 수업 자료로 제시를 했으니까는 부정한 거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험 어쨌든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좀 고생 많이 했지만은 시험 공부 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술형 있는 거 알죠? 서술형은 당연히 서술해야 됩니다. 서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어만 이렇게 쓰면은 이거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도 뭐라 할 말 없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서술형 문장들이나 뭐 저기 선지, 우리 1, 2, 3, 4, 5번에 뭐 이렇게 선지 문장들은 대체적으로 교과서를 참고하고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찝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된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